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홍지는 부정적인 공간, 산림, 수감목, 지락, 풍월주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홍진과 대비되고 곧 자연 친화의 어떤 성격, 자연에서의 어떤 만족감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했었어. 자, 이걸 구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문제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소리. 먼저 자, 6번 문제를 보면, 자, 풍월주인 긍정지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수감목, 여기 띠집, 이게 다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이라고 했잖아. 그럼 단표, 누왕 이런 표현들 대부분 자연 친화와 관련된 표현이니까 소박한 이런 것들 대부분 일단 맞겠지. 그 다음에 자, 14번을 보면 초가집은 작게 그려서 청빈한 삶을 표현해야 되겠다. 수간목을 벽계수 알패 두고 라고 했잖아. 수간목, 초가집이라고 했잖아. 초가집은 쌤 뭐라겠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맞겠지, 역시. 그 다음 그 16번에 보면 자, 살림에 묻혀서 칠학을 아는 것 어떠라고 했어. 맞는 말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 물알체, 흥 이런 것들 역시 맞는 표현이라고 했고, 21번도 보면 화자는 홍진을 떠나 속세를 떠나 산림, 수간목, 지락에서 봄의 흥취를 느끼고 있다. 맞겠지? 그 다음에 역시 23번에 보면 수간목이었잖아. 산림, 수간목을 벽계수 알펴두고 지락을 말할 것까 라고 적혀있잖아. 송죽 울룰리의 풍월주인 되어셔라 라고 했었잖아. 자, 그럼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인 수감목의 생활에 대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어때? 맞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수감목과 대비되는 게 좀 전에 뭐였지? 좀 전에 이게 대비된 게 홍진이라고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와 있어. 그 외에도 뭐 27번에 4, 5번이나 29번에 1번이나 34에 2번이나 36에 2번 이런 것들 쌤이 요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그건 너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 결국 다시 정리하면 괄호 가 부분에서는 홍진과 사의 보기공명 허투내음이 비슷한 의미로서 부정적이고, 거기 비해서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과 수감목을 벽계수 알패두고 송죽 울룰리의 풍월주인 되어셔라, 요거는 긍정적이다 를 구분하는 것이 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고, 그 다음 어떠한고 미칠까 못 미칠까가 서리적 표현으로 주로 출제가 된다. 그럼 결국 가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부분으로 가볼게. 본문 나 부분에 보면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봄이 돌아왔어. 이 작품에서 제목인 상춘, 이게 새봄이고, 이게 이 작품이 뭐야? 가장 중요한 계절적 이미지였잖아.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지? 이 작품은 봄에 주목하고 있고 봄의 공간의 이동이 중요한 표현의 특징이라고 했잖아. 근데 계절의 변화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잖아. 왜? 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지? 주의할 거는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난다면 맞고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면 틀리다를 주의하라고 좀 전에 설명했었지. 자, 아무튼 여기서는 봄이야. 그러면 당연히 봄이니까 뭐가 되겠어? 봄에 주목해서 봄의 아름다움, 봄의 자연의 아름다움. 봄이 되면 어떠니? 만물이 소생하잖아. 여기도 롯데마트 갈 때 보면 겨울에는 그 롯데마트 가는 길이 삭막하지만 봄이 되면 벚꽃이 피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소풍 가듯이 롯데마트를 가잖아, 얘들아. 그런 것처럼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작품 특히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경치에 주목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이 봄은 당연히 긍정적인 공간이 되겠지. 시간과 공간이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긍정적이니까 봄의 흥겨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것도 한번 볼게. 자, 보면 새봄이 돌아오니 라고 했잖아.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라고 했으니까 봄에 주목하고 있어.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없고 하지만 계절적 이미지는 드러난다라고 했었지. 봄의 흥겨움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 자, 역시 문제를 보면 자, 17번에 보면 4번에 보면 봄의 흥겨움 어때? 맞지? 그 다음에 자, 31번에 보면 자, 계절의 경과가 아니라고 했지. 계절의 경과가 아니고 뭐라고? 봄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쌤이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했었잖아. 봄은 맞지만 계절의 경과는 뭐라고? 틀리라고 했었잖아. 자, 아까 설명했었어. 그럼 다시 한번 볼게. 거기 비해서 38의 5번에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거는 맞다고 했지. 봄이니까. 자, 다시 설명하면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봄에 뭐야? 흥겨움이 된다. 요게 요 문제였고 하지만 봄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는 없다. 요게 31-2번이었다. 이게 잘못됐네. 2번이 잘못되었고 하지만 방금 38-5번에서 본 것처럼 계절의 변화는 없지만 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는 드러난다.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걸 방금 확인했어. 자, 요걸 알면 돼. 자, 다시 돌아와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시간적 배경 봄 도화행화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인데 그냥 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꽃들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해가 지는 가운데에 피어 있어. 그러니까 석양과 꽃이 어울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아름답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 경치는 아름답고 이렇게 퉁치듯이 해석하면 돼. 선생님 뭐라고 했니?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맥락이나 상황을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석양은 결국 뭐가 되겠어, 얘들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되겠지. 역시 이것도 문제를 보면 자, 문제를 보면 석양도 9번하고 31번에 보면 문제를 만들어 놓았어. 이것도 한번 보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지 않고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해볼게. 자, 9번 문제 보면 석양은 이라고 적혀 있지. 이 작품의 석양은 자, 이거 많이 봤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러 번이 많을 때 고려 말의 수도인 이곳도 추초로다. 풀만 무성하구나. 다시 말하면 나라의 몰락으로 인한 어떤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어. 500년 왕업이 고려 500년의 역사가 목적, 목동의 피리, 요거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 예, 지나지 않으니 석양에 지난 손, 화자지. 화자가 슬퍼해, 눈물겨워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화자의 정서는 눈물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500년 왕업으로 대표되는 고려의 몰락을 화자가 슬퍼하는 거야. 이런 슬픔을 드러내는 이 시간이 석양이야,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보기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그 심화는 슬픔, 눈물을 심화하는 거지. 하지만 위작품 상충곡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 자, 여기 보면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가운데 피어서 더욱 아름답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기하는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한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맞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자, 다시 가서 녹양방초는 풀들은 새우 중에 가는 비에 더욱 푸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퉁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겨울이 지나서 봄이 돌아오니
꽃이 석양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 있고 풀과 나무도 비와 어울려서 아름답구나 이렇게 대충 해석하면 돼. 결국 뭐야?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표현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정확한 해석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자, 이 아름다운 경치가 칼로 조각해 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다시 하면 마치 조각한 듯이 그림처럼 또는 조각처럼 이 자연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이 조물주의 이 신통한 능력과 공이 이 자연 경치마다 야단스럽구나. 다시 말하면 조물주가 야단스럽다고 할 정도로 이 자연을 꾸며냈구나. 결국 통치면 뭐야? 자연이 그만큼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숲속에 우는 새는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내는 소리마다 아양이로구나 라고 했어요. 얘들아. 자, 이 새가 나왔지. 자, 보통 새가 나오면 주로 어떤 표현의 특징이 많이 나왔지? 대부분 감정입이 많았지. 다시 말하면 화자는 지금 자연에서 봄의 흥겨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흥겨움을 뭐라고 표현했어? 야, 저 숲속의 새가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내는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야. 새 늘리겠지. 새는 아무 생각 없다고. 근데 내가 슬프면 새는 울고 있고 내가 기쁘면 새는 노래한다라고 표현했잖아. 화자의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인 새에 투사되고 있잖아 얘들아. 요걸 갖고 역시 문제를 만들어. 그럼 새는 화자와 물화일체 동일시되는 대상 또는 감정이입의 대상 또는 새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았을 거야. 자, 나부분에 보니까 새는 이렇게 되는 거지.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야. 자, 자 14번에 보면 꾀꼬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 맞잖아, 그지? 그 다음 16번에 보면 이 꾀꼬리거든, 꾀꼬리. 숲풀이 운한 새는 충기를 못 내게 하고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했는데 물알축새도 흥을 느낀다. 맞는 거지. 역시 21번 보면 도화행화와 녹양방출을 보면서 봄의 아름다움 맞았지. 화자는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면서 새와 일체감 느끼고 있다. 역시 맞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 부분을 살펴봤는데 나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새봄의 경치를 표현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석양이 이 비치는 이 새봄의 경치를 통해서 자연의 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새를 통해서 화자는 청각적 이미지 또는 새와 동일시되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 나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거야.